초승달과 밤배. 정채봉. 선생님 좀 조용히 하세요. 난나가 다니는 학교는 마을의 바닷가 언덕 솔밭 모퉁이에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바다 쪽으로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면 마치 거대한 소라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교실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파도 치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발밑으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아 깜짝깜짝 발 아래를 쳐다보기도 한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어떤 날은 물새들이 교실 창문으로 날아들어와서 아이들과 놀기도 한답니다. 물새들이 끼룩끼룩 울음소리를 내며 창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선생님 눈치를 살피며 창문을 열어주지요. 물새들이 교실 안으로 들어와 아이들 머리 위에 앉으면 교실은 와 하는 함성으로 가득 찹니다. 난나는 바닷가 학교가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책상에 앉아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한눈을 판다고 곧잘 난나의 볼을 잡아당겼지만 난나에게는 움직이지 않는 파란 칠판보다 꿈틀거리는 파란 바다가 몇백 배는 더 좋았습니다. 난나의 꿈은 은빛깔 배의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난나는 학교에 있는 동안 종일 은빛깔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상상을 합니다. 어른들은 배의 선장이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난나는 그것이 도리어 이상했습니다. 난나가 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무기 아저씨만 해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무기 아저씨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배를 잘 다루는 좋은 선장입니다. 아저씨는 고깃배 놈질이나 낚시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뱃노래도 정말 멋있게 부른답니다. 지금 귀를 기울여 보면 동무기 아저씨의 뱃노래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어이야 디야 여기로구나. 들물에 천냥 썰물에 천냥 안한바퀴 물에 사천냥 싣고 허리띠 끝에다 봉기를 꽂고 봉기 끝에 이상꽃 달고서 이런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자자, 여기 주목.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나는 머릿속으로 한참 신나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시끄럽게 칠판을 톡톡 치면서 자자, 여길 봐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참, 지금은 수학 시간입니다. 난나는 수학 시간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선생님이 잠시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떠들거든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쉬 하면서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올려놓습니다. 난나도 지금이 수학 시간이라는 걸 알지만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나에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나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 답이 뭐지? 60이요. 그렇지. 4호는 뭐야? 20이지? 예. 그러면 20에다가 이걸 곱하면 60이요. 선생님이 한창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보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참, 선생님 좀 조용히 하세요. 난나의 말에 선생님의 눈썹이 불끈 하늘을 향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누구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어? 난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선생님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 고함을 쳤습니다. 선생님한테요. 나한테? 날더러 조용히 하라 했다 이거지? 선생님이 떠드시니까요. 저 바다에서 부르는 동무기 아저씨 뱃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는걸요? 교실 여기저기에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난나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 녀석 고작 뱃놀이 소리를 들으려고 내가 목이 튀도록 가르치는 수학 시간을 망쳐놔?
하지만 난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뱃노래 소리가 더 중요해요. 무엇이 어째? 선생님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난나는 선생님의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또 사실대로 느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무기 아저씨가 그랬어요.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는 것보다도 뱃노래를 잘 불러야 선장이 된다고요. 선생님의 얼굴 표정은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놈아, 그러면 동무기인가 하는 사람한테서 배워. 하지만 할머니가... 그러나 난나는 대답을 채 끝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머리 위로 출석부가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얼른 복도에 나가 꿇어앉아. 난나는 머리통을 감싸쥐고 재빨리 교실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춤거렸다가는 또 꿀밤 세례를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소리치는 게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난나처럼 엉뚱한 생각이나 하는 학생이 되면 안 된다. 아이들은 새끼 병아리처럼 삐죽삐죽 입을 모아서 네 라고 답했습니다. 쳇, 저 녀석들도 동무기 아저씨의 뱃노래 소리를 들었을 텐데. 거짓말쟁이들. 난나처럼 엉뚱한 생각이나 하는 학생이 안 되겠다고? 난나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난나는 복도벽에 붙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동무기 아저씨가 불러준 뱃노래를 흥얼흥얼 불렀습니다. 마침내 수업종이 울렸습니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여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긴 머리가 출렁거리는 예쁜 여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난나를 보자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너 3학년이지? 예. 이름이 뭐냐? 서난나예요. 이름이 난나라고? 그게 정말 내 이름이니? 아니요.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내 이름은 서난나예요. 원래 이름이라니? 원래 내 이름은 서서예요. 서서? 예. 난 성이 천천히 서씨고 이름은 깃들다 서예요. 알았어. 그런데 왜 널더러 서서라고 부르지 않고 난나라고 하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난나라고들 해요. 그래서 난나가 되었어요. 난나의 이름은 남들이 그렇게 불러서 난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답니다. 난나는 말을 늦게 배운 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아기들이 엄마라는 말이나 젖저라는 말을 할 때 난나는 무조건 울기만 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부를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요. 아무튼 난나는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응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난나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난나는 엄마나 아빠라는 말 대신에 난나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난나 밥 줘. 잠이 오면 난나 졸려. 장난감을 사고 싶으면 난나 사고 싶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부터 난나는 동네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까지도 난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여선생님은 살풋 웃었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이름이야. 날더러 내 별명을 지으라면 유리눈으로 하겠어. 난나가 물었습니다. 왜요? 여선생님이 갑자기 난나의 눈으로 얼굴을 쏙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난나의 머리를 로션 향기 남아있는 손으로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 눈은 참 맑거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볼을 꼬집혀도 출석부로 머리를 맞아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단번에 쏙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병신같이 왜 이래? 난나는 눈물한테 혼잣말로 투덜댔습니다. 난나는 세상 모든 것들과 말을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난나는 매매하고도 맴맴 이야기를 하고 풀하고도 풀풀풀 소곤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나가 눈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병신같이라고 말하는 줄 알고 그만 화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난나가 좋아하는 1학년 여선생님하고는 언제나 이렇게 일이 꼬입니다. 초승달과 밤배.